나는 박지원 저분이 되게 싫어.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박지원이 동계파야. 김대중파. 나는 왜 김대중이 싫으냐면은 우리 IMF 때 김영삼 거의 마지막 부분에 IMF가 났어요. 터진 거야. 그리고는 김대중이 연이어서 정권이 아니라 그 다음번에 15대 대통령이 김대중이 됐는데 그때도 IMF가 걸쳐져 있었거든. 그런데 김대중은 달러 들고 북한으로 간 거야. 아는 사람보다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IMF 터졌을 때 김영삼이 제주도를 팔면은 된다. 근데 제주도를 파는 건 그렇지 않겠냐. 그러면은 이 IMF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금을 모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에 있는 금은 죄다 다 동사무소에 갖다 준 거야. 아마 그때 그 당시 때 금을 모으고 해가지고는 거둬들였는 그 금의 그람수가 아마 대구 지방에서 그게 제일 많았을 거야. 거둬들이는 양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IMF가 끝났다 안 끝났다를 벗어나가지고는 그래서 그 빚을 갚았다라고 생각을 했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 대구 사람들은 그게 맞겠지. 그런데 김대중은 그 달러를 들고는 북한을 갔다 아니야. 그 당시 때 교차되는 사건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였냐면은 김영삼 때 김일성이 손을 내밀어서 통일하자고. 그런데 그러고는 김일성이 한 달도 안 돼가 죽은 거야. 그때는 김일성이 손을 내밀었어. 통일하자. 근데 한 달도 안 돼가 죽었다. 그래서 그때 나 20대 후반이었어. 와, 그것도 놀랬지. 야, 김일성이 사망했다고? 그것도 쇼킹했었어. 그리고는 김일성이 사망하기 전에 손을 내밀었어. 내가 아까 그랬죠. 통일하자고. 그러고 사망을 한 거야. 그러고 있다가는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이 정권을 잡았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그런 드립쇼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김대중이 뭐 냅다 달러 들고는 북한으로 간 거야. 그때부터 우리나라 부채가 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김대중이라 전두환 시절에는 그렇게 많은 부채가 있지를 않았어. 우리 때 어땠냐면은 TV에서 보도를 할 때 국민 1인당 부채율이 500만 원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있거든. 야, 우리는 500만 원이야. 우리는 500만 원짜리야.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지금 부채가 많은 게 노무현 때는 더 준 거야. 그리고는 거기에 북한에 달러 주고 그런 그게 항상 희생양이 됐던 게 대기업들이야. 그게 희생양이 됐던 게 대기업들이라고. 특히 현대가는 희생이 좀 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지. 권력을 정치인들한테 휘두르는 권력을 쥐인 정치인들이 대기업들한테 권력을 휘두르는 거야. 서민들한테는 돈을 뿌리고 입단속을 시키고 대기업들한테는 뭐 권력을 휘두르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기업을 하나 파산을 시키기도 하는 거야. 나쁜 놈들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 여야당이 과거에 전두환에 한 거 해가지고는 뭐 생겨나는 당이잖아. 김영상파. 뭐 아니라 그러지만 난 내가 봤으면 그래. 6월 항쟁,
유월항쟁의 박종철 쫙 깔아놓고 서울대생 국문과야. 그 당시 때 서울대 국문과가 애들 가르쳐도 충분히 가르치는데 무슨 저기 뭐야 공장에 가가지고는 노동일을 해. 그러니까 그게 다 뭐 베이스로 깔아놓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고는 그 애가 죽자 시위를 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긴 당이야, 여야당이. 그러놓고서는 박정희하고 전두환을 그렇게 독재로 몰아가더라. 그러니까 나는 중간에 한국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한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몸에 배어졌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노무현 때 나갔다가 박근혜 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의 변화를 잘 몰라. 근데 내가 외국에 있을 때 외국 사람이 한 말이 있어. 지금 민족끼리 그런다고. 그래서 나는 그 말이 북한하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나라하고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어. 남북한.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 좌파 우파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좌파 세력은 어쩌면은 북한 세력일 수 있다가 아니라 북한 세력이다라는 거지. 확실하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계속 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뇌가 그러니까 그건 세뇌야. 왜? 온 공중파 방송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시켜 줘 버리니까 국민들이 뭐 저거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공중파 방송에서 주입을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은 나의 생각은 A인데 공중파 방송에서 B가 맞는 것처럼 보도를 해버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B다라고 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지. 그게 뭐 길들이기야. 길들이기. 뭐 아무튼 나는 박지원 저 사람이 나와서 저런 거 싫어. 옛날에 내 20대 후반 때 하고 20대 중반 때 어딜 가도 다들 그랬어. 어른들이 50대 어른들이. 난 내가 지금 50대 중반이야. 근데 내 20대 중후반 때 50대 중후반 그 다음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김대중의 저 빨간 그런 말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윗지방 사람들이라고 그 세력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고는 나는 말았지. 20대 뭐 정책 안에서 알아? 모르잖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맞구나. 알겠는 거야. 그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은 우리가 IMF인데 달러 들고 북한이 가지 않아.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김영삼 때 북한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은 북한이 그 사이에 계속 거기는 고립이라기보다는 그 북한이 가지고 주어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을 이야기를 안 했는 거야. 근데 갑자기 김일성이 경제난이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라고. 전 세계에 그게 오픈이 돼버렸어. 아는 사람은 알 거야. 지금 와가지고는 채팅창에 저렇게 글 적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는 20대들한테. 그러니까 20대 잘 모르지. 모를 수 있지. 더군다나 문민정부터 공부했는 사람들은 더 모르지. 더 모른다니까. 전두환 시절에 공부한 나도 이제 와서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 선포를 함으로 해가지고는 모든 정황을 파악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한번 물어보자. 경험이 그렇게 나쁘면은 대통령 권한에 왜 경험 선포권이 있을까? 응? 걔들이 자꾸만 경험 가지고 그러는 게 과거에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과거 트라우마가. 왜? 그런 종북들은 다 척결 대상이었거든. 박정희도 그 다음에는 전두환도
그런 종북들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던 거야. 간첩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그들 세력이야. 근데 지금 그들 세력이 뭐 국회에 떡하니 앉아 있는데, 지금 20대들이 그렇게 국회에 앉아 있는 의원들을 옹호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그런 영상을 듣고 그냥 나쁘다 그러니까 나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왜 대통령 권한에 계엄 선포권을 그냥 놔두냐라는 거지.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면 그걸 빼든가. 그러면은 급박한 상황이다 그랬을 때 지금 급박한 상황이야. 국회에 그렇게 동계동계에 그런 파들이 많다라는 거는 북한 세력이야. 국회에 그런 세력이 앉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좋으면 북한 가라라고 댓글을 적는 사람들은 이게 딸리거나 외국인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응?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깥에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글 적는 이게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냥 놔두는데, 이거는 반칙이야. 돈 주고 댓글을 사가지고 윤석열을 끌어내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건 반칙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외치는 나라에서는 대통령 권한이라는 게 주어지는 거야. 왜? 그 나라 가반수가 뽑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가반수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입 노릇도 하고 귀 노릇도 하고 눈 노릇도 하는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대통령을 저런 식으로 깔아뭉갰다 젤라시로, 문제가 되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시점에는 좌파 우파가 아니야. 만약에 내가 우파 편을 든다 그러면 우파는 왜 좌파 속에 있는 그런 종북주의자들을 놔두냐고. 그런 종북주의자, 과거에 그런 종북으로 인해 가지고 빨간 줄에 꺼인, 과거에 종북은 빨간 줄 꺼이잖아. 직장생활도 못했어. 걔들은 못했다니까. 근데 그런 애들 전부 다 국회 들어와 가지고 국민이 내는 세금 축 내고 있는 거야. 누가 그 짓을 시켰어? 김대중이. 그래서 나는 박지원 그런 사람 싫어. 나이도 많잖아.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왜 아직 국회에서 그렇게 얼쩡거려? 응? 싫어. 나가. 박지원 의원님 나가셔요. 네. 노역입니다. 응. 대한민국 국회가 그대의 놀이터도 아니고 나가십시오. 응. 은퇴도 있는데 나가십시오. 나 못생겼어.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더 못생겼지. 야, 못생기니까 내가 라이브 하기가 편해. 예뻐 봐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놈들이 껄떡거렸겠어. 안 그래? 못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괜찮아. 야, 나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난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다 왔거든. 그래가지고는 사회주의가 어떤지는 알아. 그런데 내가 살았던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처럼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 이상해. 우리나라의 사회주의는 이상하다. 내가 살았던 그 나라에서의 사회주의는, 그 나라는 그래도 괜찮아. 양호해. 질서도 딱 잡혔고.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는 아니라는 거지. 나 채팅창 한번 볼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보라고. 국회에 그런 세력이 많다 그랬잖아. 나르앙인지 나르망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세력을 척결하자고 윤석열이 계엄을 한 거야. 북한 이야기 아니면 할 게 없냐가 아니고 댓글로더라. 암튼 난 댓글하고 싸우기 싫어. 니들도 돈 받고 그냥 하는 알바 아니야. 돈 벌자고 하는데 싸우기 싫어. 따지고 보면 나도 유튜브 하는데 돈 벌자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은
어 정의로운 편에 쓴다라는 거지. 정치판을 들여다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이상하다는 거지. 더불어민주당. 내가 더불어민주당을 한때는 좀 많이 지지를 해줬었는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여주는 색깔은 과히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야. 이번에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으면은 바로 관세 협상을 맺으면서 미국하고의 동맹 국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낮췄을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그렇게 올려놓는다. 투자는 많이 하면 좋잖아, 미국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고급 인력들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본사는 한국, 지사는 미국.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미국으로 지사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 직업난, 이런 구인난 그런 거 어느 정도 또 좀 해소되는 거고. 모든 걸 다 한국에서 공장 짓고 한국에서 뭘 해야 되고, 그게 뭐 문제가 되는 사상이라고. 문제가 되는 사상. 중국도 그렇게는 안 해. 중국도 그렇게는 안 한다고. 근데 우리는 이상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이야. 김일성의 주체 사상. 김일성은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그놈의 주체 사상 가지고는 한국 애들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정작 김정은은 그런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냐?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왜? 걔들이 뭐지? 아니구나. 바람 때문에 나뭇잎 소리다. 정작 김정은은 누구랑 손잡았어? 러시아랑 손잡은 거야. 그런 주체 사상이 있다면 러시아랑 손잡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북한도 안 가지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은 대한민국 국민들만, 좌파 세력들만 주체 사상 운운하는 거야. 김정은이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러시아랑 손잡았겠니? 이민희 너가 잘 몰라. 민희 그런 거 보면은 한 30, 40대 같아. 너가 과거의 역사를 몰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동훈 씨하고 그 다음번에 이준석 씨하고는 과거 전두환 시절 민주항쟁했던 그 시절을 모르고는 답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는 대학교 때 그런 종북 세력 이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대학교 다닐 때 연극했다고. 연극부였어. 그래가지고는 연극부 들어갔는데 이놈의 연극 대본이 보면은 매번 어떤 게 있냐,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이 묻어 있는 그런 연극을 계속 하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그런 걸 들먹이면서. 그게 뭐 일본에 대한 이렇게 간접적으로 안 좋은 감정을 국민들이 가지게끔 만드는 거야. 서서히 대놓고 야 일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일본에 대한 적대 감정 가져,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적대 감정을 가지게끔, 일본에 대한 배타 감정을 가지게끔 드라마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영화도 그렇게 만드는 거야. 일제강점기 영화 보여주면서. 그런데 봐봐, 일제강점기는 태평양 전쟁 이전까지야.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는 일본이 항복하고 그러고는 있다가는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북이 북한은 소련이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국하고 뭐 일본 뭐 하기엔 그렇고, 일본의 보호하에 그렇게 해가지고 38선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어진 거야. 그때만 해도 남북이 왔다 갔다는 했었어. 암암리에 왔다 갔다는 했었다니까. 얘들이 숲을 지나가지고 강을 넘어가지고 통제하는 사람도 거의 뭐 없을 정도로 그러고 있다가는 누가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북한이 쳐들어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는 53년도에 정쟁이 끝나고 그러고는 완전히 뭐 차단된 거 아니야. 합법적으로, 전 세계 합법적으로. 그 전까지는 남북이 그래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누가 쳐들어왔어?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북한이 조금만 더 참았으면은 좋았던 거지. 왜? 소련은 붕괴가 됐잖아. 소련은 붕괴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는 거야. 공산주의가 아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처음부터 북한이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는 하나였다고. 그렇잖아. 그런데 북한이 그걸 못 참고 쳐들어온 거야. 그 말은 뭐 걔들은 공산주의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계속 고수를 했었던 거 아니겠어. 그래가지고는 뭐 그 김일성이 어쩌면 야욕일 수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뭐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응?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언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럼 일제강점기가 아닌 거야. 6.25인 거야. 6.2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6.25 이후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땅은 완전 폐허가 됐는데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거는 누구 덕이야? 누구 덕이냐고. 응? 미국하고 일본 덕인 거야. 미국하고 일본 덕이라고. 그 애들 미국하고 일본이 후진국이 못 살았으면 덕이 될 수가 없는데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덕이었다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한테 일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심어주는 그게 뭐다?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인 거야. 알겠니? 그런 배타 감정을 심어주는 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도 막연하게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거야. 내가 대학교 때 마루타라는 CD를 봤거든. 지금은 CD가 안 나오지. 근데 90년도 중반부터 해가지고는 CD 렌터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집에서. CD. 그러니까 그때는 CD가 아니었고 테이프였지. DVD. DVD가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 해가지고는 렌트해가 보고, 그 다음에 2000년 초는 뭐 CD-롬이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흘러왔어. 그때 봤던 마루타로 인해가지고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조금 안 좋더라고. 그렇지만은, 뭐, 일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배타적인 감정이 있거나, 일본 물건에 대해 가지고 배타적인 감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일제강점기 때 저런, 생체 실험하고 저런 게 있었구나 생각을 했었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는 뭐, 윤석열은 왜 계엄을 했다? 그런 종북을, 척결하자고 그런 거야. 그런 종북을.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을 멍들게 해. 계속해서 뭐 일본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 미국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 그걸 심어주는 거야. 6.25때 북한이 쳐들어왔잖아. 우리가 진짜 완전 공산화가 될 법한 시점까지 북한이 쳐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당시 때 누가 도와줬어? 미국이 도와준 거야. 미국한테 SOS를 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된 거라고. 그럼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실한 동맹국가로 끈끈하게 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80년대에는 있잖아, 이민붐이 있었어. 미국에 이민 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는 로스앤젤레스에 한인타운이 생긴 거야. 그렇게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이 생겨가지고는 우리나라가 못 사라졌어. 그들로 인해서 더 선진화가 된 거야. 그런데 미국에 그 투자하는 그걸 가지고 남의 나라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발전 못하지. 그게 뭐 북한의 주체 사상인 거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외치는. 지금 김청이란다. 정청래 나와서 계속 그러지. 정청래 그 사람은 북한 종북이야. 그런 사람이 당대표? 그건 난 아니라고 봐. 그러면은 정청래를 뽑는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북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검색해보면은 과거부터 해가지고 다 알 수가 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아니면 뭐 조금
유명 인사가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걸 홀라당 믿니? 어? 제일 거짓말 잘 시키고 구라치는 애들이 더불어민주당인데 30대들이 뭘 알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교도소 보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는 그대들이 이미 종북에 물들어져 있다라는 거야. 윤석열이 당연히 교도소 가야지 계엄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겨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다면은 진짜 뭐 자료 하나 안 찾아보고 그 다음번에는 그 반대 세력들은 뭐라 그런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뭐 남이 카드라 하는 말만 믿고 그런 거야. 그 여자애가 지가 총 들고는 막 지쪽으로 당긴 거야. 응? 근데 딱 그 뭐야 카메라 그 한 샷만 딱 찍어가지고 온전 시에 찌라시 뿌리듯이 뿌렸으니까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더 있겠어? 아니야?